산지 등대에서 바라본 제주항입니다. 제주에서 한 달 살이를 꿈꾸는 분들이 많죠. 한 달 살이를 계획할 때 숙소와 함께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교통수단입니다. 차를 가져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렌트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오늘은 서울이나 수도권 주민의 경우 제주에서 한 달 살이를 할 때 무엇이 유리한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차량 선적을 위해 목포 사막부두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제주행 퀸즈앤누비아 2호가 출발하는 곳이죠. 목포항 여객선 터미널 사이트에 접속하면 차량 전적과 승선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를 마치면 상세한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하지만 퀸즈앤누비아 2호는 2025년 11월 19일 좌초 사고로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로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사고 열흘 전쯤에 촬영한 것입니다. 차량을 선적하려면 출항 1시간 전에 부두에 도착하여 미리 발급받은 모바일 승선권을 보여주고 차량을 선적합니다. 동승자는 터미널에 대기했다가 트랩으로 승선하면 되고 운전자는 차량을 선적한 후 바로 객실로 올라갑니다. 이때 차량이 있는 층수와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선할 때 쉽게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어도 요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 승선 전에 아침 식사할 곳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습니다. 사고 여파로 당분간 운행이 중단되었지만 사막부두에서 출발하는 퀸즈앤누비아 2호는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제주항까지 4시간 반 걸리죠. 지금은 국제터미널에서 새벽 1시에 출발하는 퀸즈앤누비아 1호만 운항 중입니다. 제주항까지 차량 선적 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경차 약 10만원부터 대형 16만원 정도이며 승합차는 크기에 따라 18만원에서 21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나는 가장 싼 이코노미 객실 요금 2인 7만원, 중요승용차 선적 요금 13만 9천원 등 총 21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에서 탁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배에 선적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 비용면에서는 선적 비용이 탁송 비용보다 쌉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제주행 선박이 출발하는 목포항, 완도항, 공록도항까지 운전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연료비, 식사비, 노동력 등을 고려하면 결코 싸지 않죠.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선적보다는 탁송이 낫습니다. 내가 탁송 대신 선적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 목포까지 가면서 다른 여행지를 경유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주에서 돌아올 때는 완도항으로 왔는데 역시 완도를 여행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므로 다른 곳을 경유하지 않을 거라면 선적 대신 탁송을 권합니다. 탁송은 자동차 키를 건네주고 제주항에서 차를 받을 수 있죠. 탁송 비용은 선적 비용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항구에서 숙박까지 한다면 선적 비용보다 싸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제는 한 달 살이를 하는데 차를 가져가는가 아니면 렌트하는가입니다. 사실 비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탁송을 하면 왕복 70만원 정도의 여행기간 동안의 연료비가 추가됩니다. 요즘 제주는 차량 렌트 비용이 많이 내려서 비수기에는 하루 2만원대로 렌트가 가능하고 전기차를 렌트하면 연료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리시설 등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소에서 한 달을 지낸다면 차를 렌트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가져간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짐을 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주도에서 한 달 반을 머물렀는데 비용을 아끼려면 이런저런 짐들을 챙겨가야 했죠. 특히 얼마 동안은 비어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 예정이어서 우리 부부가 사용할 침구까지 챙겨가야 했습니다. 한 달간 사용할 짐을 여행 캐리어에 모두 담을 수 있다면 굳이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들러야 할 경지가 없고 짐이 많지 않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차를 렌트하면 되죠. 선박에서 내릴 때는 동승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합니다. 그걸 모르고 승선할 때처럼 따로 이동했다가 여객 터미널까지 차를 운전해서 와이프를 태워와야 했죠. 차량을 선적하면 승선과 하선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했듯이 많은 짐을 싣고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량을 렌트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주에 도착하니 날씨가 몹시 흐렸습니다. 이제 여행을 마치고 제주항에서 완도항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소개합니다. 완도로 가는 차량을 선적하려면 제주항 6부도로 가야 하죠.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선적한 후 동승자와 셔틀버스를 타고 여객터미널로 향합니다. 완도로 가는 선박은 실버 클라우드 호입니다. 모바일 티켓이 있으면 별도의 수속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돌아올 때는 오전 8시 40분에 제주항을 출발하여 완도항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출발 시간이나 소요 시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떠나기 전에 꼭 여객선 터미널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제주행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려면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할 때 목포항이나 완도항이 유리합니다. 비용은 비슷하지만 완도항이 제주항에 가까워 배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짧죠. 바다 공포증이 있거나 배멀미가 심하면 완도항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래도 운전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가는 객실은 이코노미석보다 조금 비싸죠. 선박이나 객실의 컨디션은 목포로 가는 퀸제 누비아 2호가 한 단계 높은 것 같습니다. 남도의 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주를 오갔지만 한 달 반 동안의 제주살이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제주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죠.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동안 경험한 제주의 명소와 맛집 등 여행 노하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 꼭 해봐야 할 제주 한 달 살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